여러분은 요즘 주말에 무엇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오늘은 좀 쉬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쉬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왜 점점 더 무기력해질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은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출근 날을 기억하십니까? 책상을 정리하고 명함을 내려놓고 이제 좀 쉬세요. 라는 인사를 들었던 그날. 그 말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보고서와 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처음 며칠은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상한 기분이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할 게 없습니다. 전화는 조용하고 메시지도 뜸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던 자리가 어느새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는 은퇴를 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쉼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숨을 고르는 시간. 그 이상이 되면 쉼은 서서히 정지가 됩니다. 은퇴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젊은 날의 역할이 가족을 부양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었다면 후반부의 역할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노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겼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진 않으십니까? 그 허전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을 기다리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은퇴는 비로소 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왜 노는 법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은 하루에 휴대전화를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잠깐 뉴스만 본다. 영상 하나만 보고 끈다. 그렇게 시작한 시간이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부터 능동적인 취미 활동은 줄어들고 영상 시청과 휴식 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여가의 상당 부분이 TV나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보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체력을 이유로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괜히 나갔다가 피곤해.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저는 조금 다른 이유를 봅니다. 우리는 평생 성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가치 없다고 배웠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놀이조차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취미를 해도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나? 를 먼저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즐기는 법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 하나만 있어도 몇 시간을 뛰어놀았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놀려면 뭔가 배워야 할 것 같고 돈이 들 것 같고 실력이 부족하면 시작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화면을 켭니다. 화면은 안전합니다. 실패도 없고 체력도 안 들고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경험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정도 점점 둔해집니다. 관계도 줄어듭니다. 혹시 요즘 웃음소리가 줄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예전보다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노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돈이 한 푼도 되지 않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겐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에 머뭇거린다면 지금이 바로 놀이 감각을 되찾아야 할 순간입니다. 셋째, 놀이에도 격이 있습니다. 모든 놀이가 다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같이 웃고 떠드는 시간이라도 어떤 놀이는 몸을 살리고 어떤 놀이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봅니다. 첫째, 건강을 살리는가. 둘째, 관계를 깊게 하는가. 셋째, 돈과 거리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그 놀이는 좋은 놀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산을 오르며 숨이 차오르는 순간을 나누는 것. 자전거를 타고 강바람을 맞는 것. 합창단에서 음이 맞지 않아도 웃으며 다시 시작하는 시간. 이런 놀이는 몸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성과 대신 과정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숫자 하나에 심장이 요동치는 시간. 고스톱을 치면서 돈이 오갈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게임 속 순위에 집착해 밤을 새우는 일상. 겉으로는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긴장입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놀이의 성격은 바뀝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손익계산이 중심이 됩니다. 놀이가 노동으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활동은 끝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집니까? 아니면 더 피곤해집니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허탈해집니까? 좋은 놀이는 하고 나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나쁜 놀이는 하고 나면 무언가 빠져나간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놀이는 비교를 줄입니다. 나쁜 놀이는 경쟁을 과하게 부추깁니다. 적당한 경쟁은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과한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놀이를 고를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활동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 시간이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 답이 예라면 그 놀이는 계속해도 됩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힘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질 좋은 놀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놀이는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넷째, 왜 공 하나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왜 사람들은 공 하나에 그토록 열광할까요? 축구든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공은 그저 둥근 물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공이 튀는 순간 사람의 심장도 함께 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은 늘 예상 밖으로 튑니다. 그 안에는 경쟁이 있고 우연이 있고 순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사람은 몰입합니다. 몰입은 곧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오르며 한 번 더를 외치는 순간 우리는 나이를 잊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어본 게 언제입니까? 공을 꼭 차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도 가벼운 게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반응하는 경험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자연은 가장 값싼 놀이터입니다.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어느 날은 유난히 힘겹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십니까? 자연은 가장 조용한 놀이터입니다. 입장료도 없고 실력도 필요 없고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숲길을 20분만 걸어도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돌던 생각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어깨에 힘이 풀립니다. 흙을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씨앗을 심고 며칠 뒤 작은 싹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은 묘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텃밭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베란다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조용히 말을 걸어보십시오. 생명과 연결되는 순간 사람은 덜 외로워집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나가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자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럴수록 자연 쪽으로 한 걸음 가보십시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계절이 바뀌는 냄새,
햇빛의 온도를 느끼는 순간 몸은 기억해냅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돈 없이도 이토록 깊이 충전되는 놀이가 또 있을까요? 자연은 은퇴 이후 우리 삶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놀이터입니다. 여섯째,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놀이가 돌아옵니다. 하루에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하십니까?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괜히 화면을 켜보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고 영상을 넘기고 또 다른 영상을 이어보다 보면 1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공간입니다. 놀이가 들어올 공간이 우리 삶에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합니다. 심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바쁩니다. 눈은 움직이는데 심장은 조용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한참을 보고 나서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는 느낌.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피로가 남는 기분. 디지털 자극은 강하지만 회복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하루에 단 30분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손이 허전하고 무언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시간을 그냥 견뎌보십시오. 창밖을 보게 됩니다. 책장에 꽂힌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괜히 몸을 일으켜 걷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놀이의 씨앗이 올라옵니다. 산책이 시작되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떠오르고 미뤄둔 취미가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노는 게 아닙니다. 자극이 너무 많아서 못 노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진짜 놀이가 들어옵니다. 오늘 단 30분 당신은 무엇을 되찾으시겠습니까? 7번째, 자기만의 놀이가 있는 사람은 왜 다를까요?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어도 유난히 생기가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빛이 다릅니다. 말끝에 힘이 있고 웃음이 가볍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유독 활력이 넘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놀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 합창 연습이 있어요. 봄 되면 텃밭에 고추를 심어야죠. 이번 달 걷기 모임은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에요. 그들의 말에는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정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일이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놀이가 없는 삶은 요일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월요일도 수요일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기대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무심히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달력에는 설레는 약속이 적혀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위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까? 놀이가 있는 사람은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모임 날짜를 계산합니다. 놀이가 있는 사람은 건강을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그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 몸을 돌봅니다. 결국 놀이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 당신을 웃게 만드는 일. 그 하나가 생기는 순간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색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8번째, 청춘의 횃불이 아니라 중년의 장작불이면 충분합니다. 젊은 날의 놀이는 뜨거웠습니다.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았고 속도와 자극이 클수록 더 즐거웠습니다. 마치 횃불 같았습니다. 밝고 강렬하지만 빨리 타오르고 빨리 꺼집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예전 같지 않네. 이젠 힘들어. 하지만 후반부 인생의 놀이는 횃불이 아니라 장작불에 가깝습니다. 은은하고 조용하고 오래갑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등산이 부담되면 동네 공원을 걸으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힘들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럿이 모이는 자리가 벅차면 2~3명에 버시면 됩니다. 놀이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놀이의 가치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자극을 즐겼다면 지금은 온기를 즐깁니다. 빠름이 아니라 여유를.
경쟁이 아니라 교감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젊은 날의 속도로 자신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장작불이면 됩니다. 천천히 오래 타는 불은 주변까지 데웁니다. 후반부 삶에 필요한 건 강렬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온기입니다. 당신의 장작불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9번째, 돈이 없어도 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려면 돈이 있어야지. 여행도 취미도 다 돈이잖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전부 맞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돈을 많이 쓸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함께 웃을 때였습니까? 돈은 편의를 줍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비싼 여행을 다녀와도 사진만 남고 감동이 없다면 그건 소비지 놀이가 아닙니다. 반대로 동네 공원을 함께 걷다가 한참을 웃고 돌아왔다면 그건 충분히 좋은 놀이입니다. 놀이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산책은 무료입니다. 도서관도 무료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도 대부분 저렴합니다.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싼 것부터 떠올릴까요? 돈이 개입되면 자꾸 계산이 따라붙습니다. 본전은 뽑아야지. 아깝지 않게 즐겨야지. 그 순간 놀이가 의무처럼 변합니다. 놀 줄 아는 사람은 조건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갑을 열지 않고도 당장 할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 떠오르십니까?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돈은 놀이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방향입니다. 당신은 돈을 기다리며 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까? 10번째, 놀이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혹시 하루가 끝나면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더 허전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쉬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쉼과 놀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놀이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산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순간 심장은 뛰고 숨은 차오르지만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왜일까요? 놀이에는 즐거움, 관계, 치유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함께 웃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태우고 불안을 녹이며 공감 능력을 자극합니다. 혼자서 하는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숲을 걷고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일, 작은 성취와 생명의 흐름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삶의 찌꺼기를 태우고 내면의 회복력을 키우며 다른 사람과 공감할 힘을 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켰는가?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놀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말 즐길 수 있는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작은 산책, 짧은 공놀이, 한 곡의 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은 다시 살아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회복된 심신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할 놀이가 내일의 더 나은 당신을 만듭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쉬는 것만으로 하루를 채우면 공허함이 남지만 놀이가 있는 삶은 활력이 넘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나고 사람과 자연 속에서 공감과 연결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원 한 바퀴, 텃밭의 작은 싹, 친구와 나누는 웃음 한 조각, 그 작은 경험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십시오. 작은 호기심, 작은 즐거움 하나가
당신의 은퇴 이후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멈추는 삶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을, 돈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과 의미를 주는 놀이를,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